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상급 실기시험 제6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185페이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자, 결산 정리 붕괴 문제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수동 결산이 2문제, 결산 자료 입력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는 문제가 자동 결산인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동 결산을 먼저 입력하고 자동 결산은 순서대로 입력하신 후 전표 추가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월 1일 지급한 보험료의 미경과분 50만 원을 계상하다. 자, 5월 1일 날 보험을 들었나 봐요. 그랬는데 1년치를 들다 보니까 올해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 부분도 있죠. 그래서 내년도 부분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자산 처리합니다.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해 오셔서 5월 1일자 전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보험료라고 되어 있네요. 1년 지분. 그죠? 이 중에 50만 원이 경과되지 않았답니다. 자, 12월 31일 차변에 선급 비용 50만 원, 대변에 보험료 그만큼 비용을 줄여주시면 돼요. 자, 보험료는 800번대 보험료로 오세요. 아, 이거 계정 과목 코드도 잘못 입력하면 여러분 틀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도 바르게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800번대 경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5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미수액이라는 건 이자를 올해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일단 수익은 발생을 시켜야 되죠.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미수 수익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차변에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이니까 미수 수익 금액은 15만 원. 대변에 뭘 아직 안 받았냐? 이자 수익을 안 받았어요. 자, 이자 수익 1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 미경과분과 이자 미수액에 대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세 번째,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설정률 1%,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 그러면 빼주고, 받으러 엄두 잔액 곱하기 1%,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주고, 이렇게 해서 설정하는 게 보충법이죠.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잔액을 알아야 돼요. 잔액은 어디 가서 보면 좋을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네, 맞습니다. 회계 모듈에 결산재무제표원에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 12월 31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이 없네요. 그러면 공 2개 지우는 거랑 똑같죠? 자, 컨트롤 C 해서 그런데 어디 갖다 입력해요? 결산자료 입력이죠. 전체 메뉴 클릭,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신 후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자, 판매관리비 밑으로 살짝 내려오시면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컨트롤 V 그리고 공을 반드시 2개를 지우겠습니다. 공 지우는 거 자신이 없다. 그럼 계산해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자, 받으러 온 잔액 보러 갈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열으셔서 잔액은 1억 9천이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곱하기 0.01 190만 원이죠. 결산자료 입력에 받으러 온 난입니다. 여러분 요거
엉뚱한 날에다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190만 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계산을 해갖고 와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복사해서 공 2개 지워도 됩니다. 대신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기는 닫고 이번에는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유형자산 총괄로 오시고요. 엔터 엔터. 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네요. 이 중에 어떤 금액을 갖다 써야 되느냐? 단기상각비입니다. 이 금액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500만 원을 컨트롤 C 하시고 결산자료 입력. 조금 전에 우리 대손상각 입력했었죠? 대손충당금. 그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 란에 건물 란에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란이 아니고 다른 란에다 입력을 하시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손상각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 계정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 한번 가볼까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다시 클릭하셔서 차량 운반구에 116만 5,083원입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차량 운반구 란에 컨트롤 V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83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해서 갖다가 붙여넣기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번엔 비품 보겠습니다. 비품은 124만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입력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모든 비유동자산이니까 그렇죠. 무형자산이 있는지 또 봐야 되겠죠.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총괄에 오셔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마구 엔터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없는 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을 처리하다.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기말상품 재고액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을 해야지만 재고 수량에 대해서 단가를 곱해서 금액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류관리에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품목 다 나옵니다. 내가 선택하셔도 돼요. 품목을 첫 번째 클릭하고 끝에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마구 엔터 하세요. 예. 그럼 1년치 재고자산 수불부가 다 기록이 됩니다. 기능모음을 열으셔서 평가 방법, 자, 선입선출법입니다. 확인하셨죠? 마감은 일괄 마감으로 하겠습니다. 일괄 마감 확인. 그러면 전부 다 마감이 됐고요. 가스레인지와 오디오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되셨나요? 물류관리에 이제 재고자산 수부부에서 마감된 재고 금액만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재고자산 명세서죠. 재고자산 명세서는 12월 달, 즉 마감이 되어 있는 달만 보입니다. 그래서 12월로 조회를 하시고 엔터 엔터. 가습기, 토스터기.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내보내고 계속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가습기가 하나의 단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단가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기말 재고액이 1억 7,98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이 그렇죠.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맨 위로 올리신 후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컨트롤 V.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는 109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다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표 추가 확인. 일반 전표 입력 12월 30일을 와서 조회 버튼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들어왔는지 꼭꼭꼭 여기서 꼭꼭꼭 확인하셔야 돼요. 채점 대상은 어디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채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다 입력해놓고 전표 추가 안 하면
4, 12. 12점이 그냥 후두둑 하고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부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시험 보실 때 단답형 답안을 등록하는 그 단추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숫자로만 기록한다라는 거. 그리고 컴마, 뭐 원표시, 한글 이런 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로만. 소수점은 가능하고 마이너스 부호인 경우는 마이너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모두 다 뭘로 한다? 숫자로만 표현한다. 첫 번째 문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금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현금의 지출액을 알아보는 건 현금 출납장을 보셔도 되고요. 합계잔액산표를 보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를 보셔도 됩니다. 자, 저는 합계잔액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회계 모듈로 오시고요. 전표, 입력 장부, 합계잔액산표 클릭. 4월 30 현금의 지출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대변 금액인 2억 2,487만 4천 원이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 그럼 현금이 들어온 금액은 차변 금액입니다. 2억 7,733만 5천 원이 들어와서 잔액은 5,246만 1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변 금액이 지출액이다. 현금 출납장 한번 열어볼까요? 정말 같은지? 현금 출납장.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시면 기능 모음을 눌러서 집계 옵션을 제가 누개만 볼게요. 자, 확인. 그러면 여기 누개로만 봤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누개로만 봤더니 2억 2,487만 4천 원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보셔도 되고 현금 출납장을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태평 유통의 외상 매입금 발생 총액은 얼마입니까? 즉, 외상 매입금으로 물건을 사온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 금액을 봐야 될까요? 대변 금액을 봐야 될까요? 대변 금액. 왜? 부채니까 자기변이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서 발생이 됩니다. 거래처 원장 오세요.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 거래처 원장 1월 1일부터 5월 30까지입니다. 31일까지 하시면 안 돼요.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그리고 저는 그냥 엔터 해서 태평 유통에 커저를 갖다 놓을게요. 자, 되셨습니까? 태평 유통의 대변 금액, 총 발생한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3,057만 5천 원이 되네요. 다행히 차변 금액이 없어서 여러분이 뭐 다른 금액을 입력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발생된 건 대변. 그러면 상환한 거는 차변 금액이 되죠. 그래서 상환했을 때는 차변, 지급했을 때는 발생됐을 때는 대변 금액을 확인한다라는 거. 세 번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통예금 입금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1월 1일부터 보기 때문에 합계잔액시산표를 봐도 됩니다. 아니면 뭐 월계표, 1일 월계표, 아니면 계정별 원장, 뭐 여러 개 다 열으셔도 돼요. 저는 합계잔액시산표로 볼게요. 자,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시산표 6월 30입니다. 6월 30으로 하고 반드시 조회 버튼 꼭 눌러주세요. 보통예금의 입금 총액입니다. 보통예금의 입금 총액. 차변 금액이죠. 대변은 보통예금이 나간 거죠. 그래서 3,5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입금 들어온 거는 3,500만 원. 잔액은 2,633만 원입니다. 4번 6월 30일 현재 받으러 옴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학계잔액시장표가 6월 30날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받으러움의 잔액 6천만 원입니다. 여기 6천만 원. 받으러움을 받은 것, 즉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어음의 총계는 1억 5,500이고요. 받은 거, 요거는 받으러움을 받은 거. 그리고 만기가 돼서 처리가 됐거나 뭐 할인이 됐거나 배서양도 하거나 어쨌든 받으러움을 처리한 금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6천만 원. 우리가 앞으로 받으러움을 결제 받을 금액은 6천만 원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2월 31일 현재 토스터기의 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31일 날 토스터기의 재고 금액을 재고자산 수불부를 봤을 때와 재고자산 명세서를 봤을 때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 명세서가 열려요. 자,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마구 엔터하셔서 토스터기 하고 여러분이 뭘 보시냐면 재고 금액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이걸 다 더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더하셔도 되고 아니면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명세서 12월로 줘야겠습니다. 자, 12월로 마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토스터기. 그런데 여기도 다 더하려니까 힘들죠? 이럴 경우에는 품목을 토스터기만 찾겠습니다. 토스터기, 토스터기. 그러면 토스터기에 대한 자산별 합계인 1억 6,550만 원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재고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1억 6,550만 원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회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조금씩 참고하셔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렇죠. 회계 모듈에 오셔서 KIFRS 재무제표 중 KIFRS 포괄손익계산서를 클릭해 주세요. 12월로 줘야 합니다.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매출 원가는 두 번째 항목인 매출 원가 10억 9,730만 원이네요. 10억 9,730만 원.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상품 매출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 금액을 써도 돼요. 그런데 회사는 상품 매출도 있지만 제품 매출도 있고 여러 가지 매출이 있습니다. 분양 매출도 있는 회사들도 있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물어봤으면 두 번째 항목인 매출원가 총 금액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12월 31일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부채 중 매입 채무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지금 열잖아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왜? 우리는 마감 처리를 안 했거든요. 제가 아까 결산해서 하고 그냥 전표 추가하고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회계 모듈에 여기 KIFRS 재무상태표 클릭. 12월로 조회 한번 합니다. 역시 뜨지요? 자,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보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손익계산서 먼저 엽니다. 자, 12월 여시고 하단에 뭘 확인하느냐? 당기순이익을 확인한다 그랬죠? 자, 당기순이익 2억 4,916만 8,567원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저장된 거 부르겠습니다. 여기 2억 4,916만 8,567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확인하시고 여기서 손익대체분계를 일으켜야
에러 메시지가 안 뜬다고 얘기했어요. 자, 전표 추가. 그리고 일반 전표에 와서 조회해서 이렇게 손익 대체 분계를 일으키고 나면 다시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에러 메시지 떴던 거 어디로 갔을까요? 모두 사라졌죠?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하면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연습하실 때 손익계산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열도록 하세요. 우리 유동부채 중 뭘 물어봤죠? 매입 채무를 물어봤습니다. 매입 채무는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더한 거죠. 그럼 과목별에서 보면은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이렇게 따로따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령을 열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돼 있습니다. 여기. 근데 문제는 여기에 기타 채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과목별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열을까요? 아유,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에요. 위로 보일까요? 네. 4억 5,181만원. 숫자 잘 보세요. 1억 3,800. 혹시 뒤에 숫자가 있으면 그 금액까지 더하셔야 됩니다. 더한 금액은 5억 8,981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매입 채무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거기 기타 채무에는 부가세, 예수금, 미지급금, 선수금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은 빼주셔야 돼요. 매입 채무 아니고 얘는 기타 채무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와 4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6회 모의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